안녕하세요. 유통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통관리사 2급의 제4과목이죠. 네, 첫 번째 챕터인데요. 유통정보의 이해입니다. 자, 먼저 정보의 개념과 정보화 사회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의 정의를 보면요. 정보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의미 있고 유용한 지식이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데이터.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정보의 정의라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과 같이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 선택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기존에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들과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정독하시고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대부분 풀 수 있어요.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면 안 되고 정독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정보 단위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정보 단위 용어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처리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1바이트로서 우리가 8비트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기본적인 컴퓨터 관련 시험을 응시했던 학생이라면,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자만 따가지고 뭐 킬로바이트, 그죠? KB, MB, GB, TB,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그래서 PEGY. 그래서 첫자만 여러분들이 KMGT, PEZY 간단하게 라임을 해가지고 하면 쉽게 우리가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오고 나서 나온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회성 문제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 단위 용어, 처리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정의입니다. 자료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단순한 사실의 나열 또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은 너무나 단순한 개념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을 이제 이야기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의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순한 사실의 나열 집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와 자료와 지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인간이나 기계로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형상화된 사상이나 개념의 표현으로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이다. 사실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분석 도구죠. 또는 뭐 R, 하둡, 맵리듀스 등
전부 다 시험하고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 뭐 데이터 마이닝, 에어하우스, 뭐 빅 데이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미리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임금, 판매량, 유동인구, 출퇴근 시간 등 이러한 운영 개념이 없는 팩트, 사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숫자, 기호, 음성,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공 정리한 것이 바로 정보이다. 그래서 먼저 자료와 정보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지식, 우리가 정보를 살펴봤기 때문에 지식은 난니즈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 우리가 지식이 많네? 요즘은 지식 경영 시대가 되었죠, 사실. 그래서 지식이 마찬가지로 또 기업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러한 경영 자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가치 있는 정보, 또 정보에 기반해서 찾아진 규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정보가 축적되어서 체계화되고 한층 더 농축된 상태로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보와 지식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리고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에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를 다른 거 요인으로 하나를 여기에 없는 그 차이점을 여기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여러분들 지식이기 때문에 암기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셔야죠. 물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포인트 팁인데요. 이것 또한 지식 포착 기법이라는 내용인데 크게 5가지가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특히 플러스 팁 또는 포인트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과거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과목 유통 정보는 거의 암기,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 외래어가 많아요. 애국어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만 제대로 되면 1과목이 아니라 4과목의 제1장 정보와 정보사에 요 관련된 내용들은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정보의 특성이죠. 정보의 특성도 과거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죠. 자, 정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갖추어야 될 바람직한 그러한 상태. 그걸 우리가 정보의 특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이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각각의 하나씩 있는 이러한 특성 있잖아요.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 관련성. 자, 이런 것들과 약간 유사한 단어들 또는 반의어 등등 이런 용어들을 지문에 하나 딱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 관련성, 경제성, 단순성. 그리고 이어지죠. 적시성. 적시는 이제 말 그대로 적시, 라이트 타임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전달돼야 되는 거고요. 또한 입증 가능성, 형태성, 접근성. 그래서 10가지 주요 대표적인 특성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최근에 다른 이제 4차 산업 기술이라든지 신기술이 많이 이제 출제 범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이제 정보의 직권화와 분권화인데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죠. 조직 구조상. 그러니까 직권화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느 위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이 최고 경영청에 의해서 내려질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직권화합니다. 그리고 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집권, 중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하위 계층의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의 재량권이 주어질 경우 우리를 이걸 분권화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서 T는 이제 강화한다는 뜻이죠.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탈집권화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탈집권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조직 구조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 1과목에서도 아마 조직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함께 연계해서 학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과거의 기출에 그냥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 전달 비용 직권화가 유리한지 분권화가 유리한데 여기 항목에 대해서 이게 낮아야 되는데 높을 때 여기가 낮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과 데이터 뭐 개념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게 해석을 좀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요. 직권화와 분권화의 비교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직권화와 분권화의 비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이도 괜찮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들어온 지는 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경제를 디지털 경제라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PC,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를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고 합니다. 특히 ICT, 그 IT 발전과 이것들이 모든 산업에 적용시켜지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이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를 갖다 T라고 안 하고 DT라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DX라고도 하죠. 디지털 전환. 그래서 경제에서 이제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막 깊이 나오는 문제는 없고요. 간단하게 디지털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 자, 특징은 범위의 경적성과 지식 기반 경쟁이다. 이것도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핵심 내용 간파해서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전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 내용 위주로 가시고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면 그냥 정독 한번 하시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모든 내용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시간 배분을.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법칙 요거 여러분 다빈도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 메칼프의 법칙, 서프의 법칙, 단절의 법칙, 길더의 법칙, 코어스의 법칙. 무어 이거 전부 다 발명한 제창한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법칙들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칼프가 누구야? 메칼프가 누군지 알면 필요 없어요. 무어가 누구냐?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무어가 한 법칙이 뭐냐? 반도체 칩이 정보 처리 능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네트워크 가치는 뭐에 구성원수 제곱 필요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게 무슨 법칙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또한 여러분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학습을 해주시고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전달 속도가 증대했다는 거죠. 고객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효율성이 증대했고 콘텐츠 전송이 증대됐고 그리고 인터넷 통한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감소했어. 물리적 제품은 이제 아니라 디지털 상품. 우리 영화 있잖아요. 음악, 오락, 게임, 웹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활동이 줄다 보니까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다. 이어서 정보사회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지 꽤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자, 정보화 사회 개념과 특징.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산업화 사회, 이전 사회와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를 간단하게 비교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변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경쟁력의 자원이 무엇이고 동력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했고요. 전략적 자원이 무엇이냐. 산업화 이전 사회는 원재료였다. 예를 들면 산업 사회는 금융과 자본이고 지금은 지식 경영, 지식이 큰 전략적 자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식 경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챕터 가서 우리 학습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보화 사회 탄생 배경도 읽고 지나가세요. 이게 막 시험과 연관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참고 자료 정도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를 뛰어넘어서 융합의 시대죠. 신융합 기술들이 엄청나게 다 이렇게 접해가지고 서로 컨버전스 해가지고 새로운 지금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지나쳐서 디지털 경제 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 사회 이렇게 쭉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과목 내용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면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생소하다 이러면 안 돼요. 친근해야 됩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따라서 기업 환경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사회적인 현상과 트렌드가 가끔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 암기보다는 여러분의 촉, 그리고 센스,
상식을 다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보면은 풀 수 있어요. 정보화에 따라서 기업 환경이 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체제에 가속된 지 꽤 되죠. 그죠? 지금은 세계화, 글로벌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간의 그런 경쟁이에요. 예전에는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인데 지금은. 그래서 글로벌 시장 체제가 계속적으로 가속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밖에 나가서 글로벌화에 맞는 그러한 생산, 서비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의 다양화 고급화인데요. 이게 정보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커지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패턴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욕구가 진화하고 다양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고객 만족 시대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CS 경영이에요. 고객 만족이죠. CS 경영. CRM.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통 정보에서 다룹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많이 알고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안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 이렇게 서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소량 생산 시스템 또는 적시 생산. 우리가 just in time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재고 관리에서 나올 겁니다. 물류죠, 물류.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 PLC라고 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 여러분, 이거죠. 제품은 도입부터 성장, 성수, 세태기를 거치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수명주기 곡선. 이것도 마케팅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4과목은 1과목, 3과목과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1과목 문제가 4과목에 나오기도 하고 3과목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 4과목 내용이 1과목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과목이지만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게 복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정보사의 문제점. 정보사의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도 과거에 좀 나왔던 문제지만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곳곳에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시고 그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2절 정보와 유통혁명. 사실 이것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혁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가죽역의 새신자잖아요. 가죽을 뜯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 뭔가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 이 과목에서의 유통혁명이란 상품이 유통되고 거래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유통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프라인에서 유통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 백화점, 대형마트, 그러니까 소매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통 거래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쿠팡, 그다음에 플랫폼 거래 있잖아요. 당근마켓 등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류창고에는 RFID가
제품 박스 관리를 해주고요. 컨테이너 부착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도 과거에 좀 잘 나왔던 문제인데, 자, 좀 지나서 특성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지나가고요. 네. 유통혁명 시대의 특징이 과거에는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 혁명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관리의 핵심, 기술 우위 요소, 경쟁 우위 요소, 조직 체계 또는 이익의 원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 놓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SCM으로 가는, SCM도 아마 학습을 할 겁니다. 아마 뭐 미리 1과목에서 했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지금 유연하고 플렉스하고 개방적인, 오픈적인 거죠. 네, 예전에는 내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게 그냥 랜덤하게 했지만 지금은 타겟팅을 해서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찾아가지고 집중 공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고 표를 비교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보다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간략하게 유통혁명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유통업에 있어서 정보혁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코드하고 RFID예요. 바코드 이런 것들이 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혁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미리 한번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학습을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용어들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자, 1차 산업 뭐냐? 기계장치를 통한 제품 생산. 2차 산업은 전기기관 발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 3차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생산 라인의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기술 융합으로 사람, 사물, 공간이 초연결되거나 초진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들, 예를 들어 원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림까지는 안 하지만, 네, 스마트 공장, 그리고 교육용 로봇, 아마존고, 뭐 무인 매장, 무인 결제, 그죠? 인코프터, 이거 이제 물류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들,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바뀐 그러한 산업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겠죠? 자, IoT,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 근데 요즘에 워낙에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는 용어들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암기하고 여러분 걸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게 이런 식의 사전적인 의미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박스형 문제를 통해서 뭐 사례라든지 좀 더 다른 말로 풀어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규칙문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또 저기 신융합기술에서 한 번 더 접해져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신융합기술이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그러니까 용어를 미리 실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유통업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플랫폼 거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융합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제 유통업에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읽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아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알리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뭐 쿠팡, 뭐 마켓컬리 등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유통 그 구조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든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 기술 때문에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게 없던 것이 생길 수 있고 있던 것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 정보와 데이터, 지식 그리고 정보와 사회 그다음에 디지털 4차 산업혁명 기술 이것이 이번 시간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